그 손으론 이제 음악 못하잖아요. 기술은 시대가 가져간 거죠. 유리가 제 손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거칠어진 손가락을 보는 그 시선이 모멸적이었거든요. 최신 기술과 옛날 수리 기법을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의 방식은 아날로그적이고 비효율적이었어. 우리는 그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정말로 저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개발한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뤄진 거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럼 내 기술이 아니라는 거네. 처음부터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설마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시죠? 증명할 방법도 없을 텐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7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부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에요. 올해 48이 되었죠. 성수동 골목 깊숙한 곳에서 작은 피아노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간판에는 민정악기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악기라고 할 만한 건 낡은 피아노 몇 대가 전부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작은 망치가 익숙하게 움직이고 벌어진 피아노 뚜껑 너머로는 복잡하게 얽힌 현들이 보이네요. 한때는 이 검은 건반 위에서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했었는데 이제는 녹슨 조율핀을 돌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봄비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날이면 왠지 모르게 옛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20살 때였나요?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나서 신문에 작게나마 제 이름이 실렸던 적이 있어요. 유망한 신인 피아니스트 등장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새 아파트도 샀고 지훈이도 태어났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운이 좋지 않았나 봐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전세금으로 겨우 얻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지훈이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엄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몇 년 전 지훈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었고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한다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다른 걸 할 줄 몰라서였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피아노 곁에는 있고 싶었거든요. 지금 지훈이는 스타트업 대표예요. 몇 달 전에 투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연락도 뜸해졌어요. 아무래도 성공한 사업가가 피아노 수리점 하는 엄마가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오늘 수리하고 있는 건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예요. 아마 30년은 된 것 같네요. 주인이 이사 가면서 맡겨둔 건데 벌써 2달째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수리비도 못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현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생각해봅니다. 이 손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거친 손가락 끝을 보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꿈을 꾸거든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연주하는 꿈을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네요. 이런 날이면 가게에 손님도 없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지훈이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네요. 그 아이도 바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꿈을 쫓느라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20살 때는 세상 모든 무대가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작은 수리점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네요. 조율핀을 돌리는 손이 잠깐 멈춥니다.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평소와는 다른 음색이 느껴져요. 혹시 이 피아노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오래된 악기에는 가끔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번져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내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지훈이가 찾아온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면서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훈이가 작업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거든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조율 도구를 내려놓고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투자사분들과 점심을 먹었거든요. 저희 회사 다음 라운드 투자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치 말하기 힘든 무언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죠. 사실 그 점심자리는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지훈이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50억 투자를 검토하는 자리였거든요. 투자사 대표와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지훈이의 연인인 유리도 함께 있었죠. 유리는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딸이었어요. 29살의 그녀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지훈이와는 작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어요. 젊은 CEO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투자사 대표가 말했을 때였어요. 요즘 투자자들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창업자의 백그라운드도 꼼꼼히 따져보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저희 팀은 모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감성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사 임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죠. 가정 환경도 중요하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음악 관련 일을 하십니다.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죠. 점심이 끝나고 유리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지훈아, 우리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해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투자 받고 나면 회사 규모도 커질 거잖아. 그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신중해졌어요. 그때 당신의 가정사가 브랜드 이미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지훈이는 유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얘기인가? 결혼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성공한 사업가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가족사를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 유리의 말은 돌려서 표현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지훈이의 어머니가 하는 일이 그들의 미래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훈이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훈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앞으로 한동안은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회사 일이 복잡해져서요. 그리고 유리와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도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훈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훈이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더니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야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훈이가 탄 택시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거든요. 아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떨리더니 점점 심해졌죠. 가슴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거든요. 27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버린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된 거였죠. 작업대로 돌아와서 아까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조율 도구를 잡으려고 해도 자꾸 떨어뜨렸어요. 결국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났을 때도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지훈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골목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거든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여기뿐이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아들의 성공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표정에서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그 여자 유리라는 사람이 뭔가 했을 거예요. 지훈이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아이는 아니거든요. 어둠이 창문을 덮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수리점 문을 열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기사가 떠 있었거든요. 젊은 CEO 지훈, AI 악기 브랜드로 200억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지훈이의 회사 오브뮤직이 혁신적인 AI 피아노를 개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기존 피아노와 완전히 다른 음향 시스템을 구현했다면서요. 그런데 기사에 첨부된 기술 설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독창적인 음향 튜닝 방식으로 클래식 피아노의 따뜻한 감성을 디지털로 완벽 재현. 이 문구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개발했던 그 방식이었어요. 당시 저는 수리하는 피아노마다 고유한 음색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했었거든요. 각 피아노의 나무 재질과 현의 장력, 해머의 마모 상태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어요. 지훈이가 어릴 때 제 작업을 지켜보면서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혔었죠. 이럴 수가. 저는 바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오브뮤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제품 소개 영상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보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가 개발한 튜닝 방식이 그대로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쓰던 용어들까지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음향 레이어링, 하모닉 밸런싱, 뎁스 튜닝. 이 모든 개념들을 지훈이에게 직접 설명해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 아이가 중학생일 때였죠. 수리점에서 숙제를 하다가 제 작업이 신기하다며 이것저것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제 일에 관심을 보여주는 게 기뻤거든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훈이가 방송 인터뷰에 나온다는 거였어요.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어요. 지훈이가 정장을 입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유리도 함께 있었어요. 이번 기술 개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을 때 지훈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거든요. 혹시 기존 업계의 노하우를 참고하신 부분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창적으로 개발했어요. 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어요. 지훈 대표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강점이죠.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이틀 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0층에 오브뮤직 사무실이 있었어요. 로비에서 방문 신청을 하는데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떤 용건으로 오셨나요? 아들. 지훈 대표를 만나러 왔어요. 아, 혹시 어머님이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 지훈이가 가족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나 봐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훈이 내려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엄마, 왜 여기 와요? 잠깐 얘기하자. 지금은 회의가. 중요한 얘기야. 결국 지훈이는 저를 빈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유리도 함께 따라왔거든요. 뉴스 봤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기술. 내가 만든 거잖아.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와 유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엄마, 그건 그냥 우연이야. 지훈이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우연이라고?
음향 레이어링부터 하모닉 밸런싱까지 내가 내게 직접 가르쳐준 방식인데 세상에는 비슷한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엔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손으론 이제 음악 못하잖아요. 기술은 시대가 가져간 거죠. 유리가 제 손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거칠어진 손가락을 보는 그 시선이 모멸적이었거든요. 최신 기술과 옛날 수리 기법을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의 방식은 아날로그적이고 비효율적이었어. 우리는 그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정말로 저를 부정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개발한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뤄진 거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럼 내 기술이 아니라는 거네. 처음부터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설마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시죠? 증명할 방법도 없을 텐데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은 특허도 내지 않았고 문서로 남긴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노하우였으니까요. 지훈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불러봤어요.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바빠요. 지훈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늙어 보였거든요. 유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손으로는 음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딩을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멸감과 배신감이 몰려오는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거든요. 분노였어요. 제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마치 처음부터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저는 단순한 피아노 수리공이 아니었거든요. 한때는 훌륭한 연주자였고 지금도 음향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였어요. 그들이 제 기술을 훔쳐간 건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술 자체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사운드 엔지니어였다는 걸 증명해야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잖아요. 성수동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리점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거든요. 민정학기라는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했어요. 언젠가는 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피아노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서요. 변호사를 찾아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서초동의 작은 법률사무소였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는데 상담료가 저렴해서 골랐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제가 기술 개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도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했거든요. 문서로 된 자료나 특허 출원 기록, 아니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 증언이라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렵겠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에서 이미 포기한 게 느껴졌거든요. 상대방은 대기업이고 이미 특허도 출원한 상태라고 하셨죠? 게다가 기술적 유사성만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상담료 50만 원을 내고 정식으로 의뢰했거든요. 한 달 후 예상대로 패소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기술적 유사성만으로는 표절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결문이었어요.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에 일어났어요. 며칠 뒤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피아노 수리공, 대기업 상대 황당한 소송 제기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기사 내용은 더 가혹했어요. 성공한 아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악질 모친의 실상이 드러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여성의 주장을 광기 어린 중년 여성의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댓글들은 더 잔혹했어요. 저런 엄마 두면 자식만 불쌍하다. 성공한 아들 발목 잡으려고 작정했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님? 기사를 읽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가 마치 돈에 눈이 먼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수리점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업라이트였거든요. 몇 년 전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있던 거였어요. 건반 뚜껑을 열고 손을 올려봤어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거든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15년 전 사고 때문이었어요. 지훈이 아버지가 사업을 접을 무렵 트럭에 부딪혀 손을 다쳤었거든요. 수술은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연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수리하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튜닝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도 모두 그 사고 때문이었거든요. 왼손으로라도 연주해 보려고 했어요. 간단한 멜로디라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튜닝하지 않은 피아노라 음정이 모두 틀어져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리며 건반에서 손을 떼었어요. 제가 평생 연주하고 수리해온 피아노인데 정작 제가 연주할 때는 이런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니요.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소리를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잃은 거였네. 제가 정말로 잃은 건 연주 실력이 아니었어요. 제 음악을 들어줄 사람, 제 기술을 인정해줄 사람, 제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줄 사람이었거든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제 음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가 저를 부정하는 순간 제 모든 게 의미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작업대로 걸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써온 작업 일지였어요. 매일 수리한 피아노의 상태와 특징, 그리고 제가 개발한 튜닝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니 정말 많은 연구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줄 한 줄이 모두 제 손으로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지훈이가 가져가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 화가 났던 건 그들이 제 기술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다는 거였어요. 비효율적이고 아날로그적이라고. 저는 중얼거리며 공책을 덮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분노였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분노였거든요.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심 많은 나쁜 어머니로 낙인 찍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더 또렷해지는 게 있었어요. 복수심이었어요. 지훈이와 유리가 제 기술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저도 그들이 모르는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서 하지만 더 강하게요. 지훈이는 제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큰 착각이거든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결연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작업대 위의 도구들을 정리하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을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성수동 길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 뒤돌아보니 할인이 서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피아노를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할인아, 어쩜 이렇게 컸니?
25이 된 하리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전문직 여성 같았거든요. 음악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요양원이랑 복지관에서요. 하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선생님께 배운 게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하린에게는 의미 있는 스승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복지관에서 감성 피아노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비는? 돈은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하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냥 봉사로 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이랑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날 하린이 일하는 복지관에 갔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그 피아노예요. 하린이 가리킨 건 30년도 넘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어요. 건반 몇 개가 눌려있고 페달도 삐걱거렸거든요. 상태가 꽤 심하네. 네, 그래도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옛날 노래 부르실 때 반주해드리면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도구 상자를 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건반을 하나씩 점검하고 해머와 댐퍼를 조정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지관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선생님 잠깐 보실래요? 할인이 저를 안내했어요. 넓은 방에서 할머니 6분과 아이들 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오늘 피아노 선생님이 오셨어요. 할인이 소개하자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 피아노 소리가 이상해서 걱정했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거든요. 할인이 수리된 피아노로 간단한 연주를 시작했어요. 고향의 봄이었죠. 할머니들이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말 즐거워 보이셨거든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와. 6살 정도 된 아이가 손뼉을 치며 노래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보였거든요. 우리 손자가 저 나이였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수리한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니요. 연주가 끝나고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셨어요. 아이들도 함께 박수를 쳤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할인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잠깐 말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완벽한 음향이나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작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음악의 힘이었거든요. 복지관을 나서면서 할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성수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지훈이와의 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기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제 존재 가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수리점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오늘 할인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일주일 후 할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영상 보셨어요? 무슨 영상? 복지관에서 찍은 영상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켜봤어요. 할인이 보내준 링크를 누르니 영상 하나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수리한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진짜 감동이다. 기계 소리랑 완전 다르네. 사람 손으로 튜닝한 피아노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사람들이 제 소리를 알아봐주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영상 마지막에 나온 자막이었어요. 피아노 튜닝 민정악기 민정 대표. 할인이 제 이름을 넣어준 거였어요. 선생님, 벌써 문의 전화가 몇 통 왔어요. 피아노 수리 의뢰하겠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정말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개인집 피아노 수리부터 카페, 음악 학원까지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영상에서 들은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피아노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AI 피아노 샀는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에요. 진짜 따뜻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완벽함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소리를 원한다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수리 의뢰가 10건도 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바쁜 건 몇 년 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훈이 회사 투자 얘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할인이 음악업계 지인들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거든요. 오브뮤직 AI 피아노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고 하면서요. 투자사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감성적인 완성도였는데 오브뮤직 제품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였거든요. 특히 복지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같은 곡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러니했거든요. 지훈이가 제 기술을 훔쳐가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정작 진짜 제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명한 음악평론가가 컬럼을 썼거든요. AI 시대에도 필요한 인간의 손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최근 화제가 된 복지관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기술의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민정악기의 튜닝 기술은 단순히 정확한 음정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피아노 하나하나의 개성을 살려내는 예술에 가깝다. 그 컬럼이 각종 매체에 인용되면서 제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어요. 그 무렵 지훈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투자사 미팅에서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거든요. 시장에서는 감성적인 완성도를 원하는데 귀하의 제품은 너무 기계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수제 튜닝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훈이는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 몰렸어요. 기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감성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유리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지훈아, 이 상황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유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복지관 영상이 뜬 시점이 너무 절묘해.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 같은데. 그럴 리가. 당신 어머니 이름을 지워야 해.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 이름이 계속 나오면 우리한테 불리해져. 사람들이 비교를 계속할 거야. 지훈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지워? 방법이 있어. 언론에 다른 스토리를 흘리는 거야. 그 영상의 인기가 우연이라는 식으로. 유리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거든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 감성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조작해도 소리에서 나오는 진정성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복수를 계획한 적은 없었지만 세상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진짜와 가짜는 결국 시간이 증명해주는 법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제 휴대폰에는 여전히 수리 의뢰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피아노들이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지훈이 찾아왔어요.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수리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들어왔을 텐데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거든요.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화가 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거든요. 투자가 무산됐어요. 그래? 복지관 영상 때문에 비교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AI 피아노가 너무 차갑다고 하면서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리도 헤어졌어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싸웠거든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왜 복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엄마 기술을 훔쳐갔는데 법적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복수는 했어. 네. 복수는 소리로 끝내는 게 아니야. 침묵으로 울려야 진짜 울림이 남지. 저는 구석에 있던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그 피아노는 몇 달 전부터 제가 특별히 공들여 튜닝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내가 제 기술을 가져가서 성공하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았거든. 지훈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복수하고 싶었던 건 내가 제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세상이 알아봐 주잖아. 그날 밤 지훈이가 돌아간 후에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주해보고 싶었거든요. 할인이 복지관에서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어요.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멜로디가 끊어졌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주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완전한 연주가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들렸거든요. 멜로디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의 목소리 같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들렸거든요. 그때 할인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선생님 연주하고 계셨어요? 응, 오랜만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녹음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인이 휴대폰으로 조용히 녹음하는 동안 저는 계속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이었거든요. 손가락이 불편해서 원래 템포보다 느렸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곡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연주를 마치고 나니 할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소리.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럴까? 네,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아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할인이 그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불완전한 손가락이 만들어낸 완벽한 감동이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갔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완벽한 연주,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감동은 못 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퍼지면서 더 많은 매체에서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음악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해외 음악 학교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전통 피아노 튜닝의 예술성에 대한 워크숍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모든 게 변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초라한 수리공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 기술을 예술로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달라졌어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어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덤볐던 것 같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복수한 거예요? 응.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돌려받는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들을 되찾는 건 말이야. 그제야 지훈이가 이해한 듯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걸 되찾는 거였거든요. 저는 아들을 되찾았고 제 기술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제 존재 가치를 확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였거든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올 피아노들, 그리고 그 피아노들을 통해 전해질 감동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복수의 완성은 용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얻은 게 복수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성수동 수리점은 이제 민정 사운드 리페어라는 새 간판을 달고 있어요. 지훈이가 만들어준 간판이었거든요. 오늘도 아침 일찍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요즘 이 아이는 매일 출근하듯이 여기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엄마, 오늘 초등학교에서 가져올 피아노가 새 대래요. 그래?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 페달이 고장났고 건반 몇 개가 눌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시작한 사운드 리페어 프로젝트였어요. 학교나 복지관에서 버려질 뻔한 피아노들을 수리해서 지역 아이들에게 기증하는 일이었거든요. 지훈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성공에 급급하지 않고 천천히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유리는 어떻게 지내?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곤 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더 이상 유리 얘기를 할 때 아픈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오후에 함께 초등학교에 갔어요. 음악실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피아노 3대를 봤거든요. 이 피아노들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음악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정말 그런 자신이 있었거든요. 피아노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지훈이와 함께 수리 계획을 세웠어요. 이 아이도 이제 제법 실력이 늘었거든요. 엄마, 제가 새 브랜드 등록할 때 공동 창립자 명단에 엄마 이름 올렸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앤선 사운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제 이름을 당당히 내세우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배웠거든요. 그날 저녁 수리점으로 돌아와서 할인이 보내준 영상을 봤어요. 며칠 전에 수리해서 보낸 피아노로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5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실수도 많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워 보였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해요. 할인의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거든요.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촉촉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받아봤어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 손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훈이가 제 옆에 와서 함께 비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진심은 복제되지 않는다는 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컴퓨터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만큼은 흉내낼 수 없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수리하고 튜닝할 때마다 그 안에 담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그 피아노를 연주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성수동 골목길이 촉촉하게 젖어갔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피아노를 만날까? 지훈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 우리를 기다리는 피아노들이 많을 거야. 저도 기대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지훈이가 걸어놓은 거였는데 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수리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말이에요. 성공이나 인정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 진짜 꿈이었어요. 지훈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내일 일정을 정리했어요. 수리할 피아노도 많고 기증할 곳도 많았거든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48배 찾은 새로운 삶이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시간인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마다 내일 또 봐요라고 인사하고 가거든요. 혼자 남은 수리점에서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작업을 생각하니 벌써 설렜거든요. 상처를 꿰맨 손이 세상과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